난독 극복기. 운명을 보는 기술. 31번째. 성급하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운은 흐름을 따르는 것. 성급히 거스르면 흉하다. 적천수. 흥하고 망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성급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대박을 꿈꾸며 투자하면 쪽박을 차기 쉽다. 그리고 반드시 사기꾼이 붙게 된다. 지금 이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연애는 이별로 기결되기 십상이다. 사랑이 끝날까봐 불안해하고 온통 마음을 빼앗겼으니 당당한 연애를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일도 마찬가지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끝이 좋지 않다. 기본을 무시한 효율성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읽는 능력이나 직감이 탁월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말 얼토당토 않는 예측이나 판단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얼굴이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남자가 찾아온 적이 있다. 얼굴빛도 탁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은 말을 걸면 금방이라도 울음을 흘릴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그는 기가 죽어 보였다. 사연은 이랬다. 결혼을 앞두고 얼마 되지 않는 결혼 자금을 불려보려는 마음에 주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버는 듯 싶었으나 욕심을 부리다가 가진 돈을 전부 날려버렸다. 여러 은행 대출, 제2금융권 대출, 카드론에 현금 서비스까지 모두 끌어다가 주식시장에 넣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그로 인해 집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군가를 소개받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투자했으나 결과는 역시 허망했다. 날린 돈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가져온 파국이었다. 지인 소개로 만난 그 사기꾼의 핸드폰은 만날 때마다 끝도 없이 울어댔다. 이렇게 투자하려고 서로 아우성이니 자칫하다 내 차례도 오지 않겠다 싶어 한시라도 빨리 돈을 주고 싶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 빗발치는 전화 문의를 신뢰로 받아들였으나 사실 그 전화는 빚 독촉 전화였다. 수익금이나 투자한 돈의 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자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 전화를 했던 것이다. 사람 사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좋은 일은 그렇지만 나쁜 일도 연거푸 이어서 온다. 이제는 아니겠지 싶은 마음으로 기대해도 상황은 더 악화된다. 운은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고 그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는 면이 있다. 이때 사람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진다. 한 번 실패하면 관성에 의해 또 다른 실패가 찾아온다. 반면 성공의 경험은 또 다른 성공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그려낸다.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다음 일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일단 멈춰야 한다. 실패의 경험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줄을 끊어야 한다.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일에 미련을 갖고 또 다른 일에 덤벼들면 백전백패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후에야 깨닫는다. 그때 조금 잃고 조금 실패했을 때가 그래도 행복했던 때였음을. 물론 실패에도 의미가 있다. 실패를 통해 사유와 철학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더 큰 실패와 고통을 피하게 만들고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늪에 계속 빠져 있을 이유는 없다.
어느 정도 위험이 인식되면 죽기 살기로 빠져나와 거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에는 늪에 빠져 더러워진 신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연유건 일이 이미 벌어졌다면 그 벌어진 상황을 인정하자. 그래야만 일어설 수 있다. 남을 살피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타가 곧 이기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거 되게 좋다. 맹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인의 시작이라고 했다. 남을 살피는 마음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핵심이다. 이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직급이 올라가거나 나이가 들어 후배가 많아질수록 사람을 잃고 조직 내의 기류를 읽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관리하는 팀원의 업무 태도는 물론 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통찰력의 전제 조건이다. 만일 팀원이 평소와 다르게 서류를 정리하고 사무용품을 버린다면 정리와 관련된 책을 감명 깊게 읽었거나 곧 퇴사하려 한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아차려야 한다. 적어도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면 아무리 자기 실무가 바빠도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자기 팀원들이 계속 퇴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명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런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팀원의 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팀원 중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다. 밑에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나 문제가 있든 관심 따위 없이 그저 나만 편하게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면 아무리 그 속내를 감추려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유형의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 자신의 기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살아간다. 그래도 월급은 받아야 하니 귀찮아도 꾸역꾸역 일을 하지만 팀원이라 한들 그들 인생이 나와 그리 연관이 있나 싶은 마음일 뿐이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건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집중하고 그 외에 다른 관계에 관심 가질 여력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산다. 설령 관심이 있어도 얕은 호기심인 경우가 많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그로 인해 남들보다 더 많은 자존심이 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의 시선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내가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 허무할 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자기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을 때 가장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 특히 잘 나갈 때는 주변 사람들의 삶이 더욱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하찮아 보일 수 있다. 왜 나처럼 노력은 안 해? 왜 능력이 고작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 저렇게 살아가는 꼴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오만함이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실패를 맛본 뒤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는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갖는다. 일단 겸손해야 돼. 내가 뭐라고 겸손해야 돼, 겸손. 겸손해서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중간중간 자신감은 있어야지. 사람이 쉬워 보이면 안 되지. 내가 뭐였다고
그리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는지 후회하면서 생각이 깊어진다. 그리고 자기보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해서 그들을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사실 인생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기만의 철학으로 행복을 쫓는 긴 여정이다. 행복은 일정 수준까지는 돈과 비례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갖춰진 후에는 수많은 다른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인간은 불평이 많은 동물이다. 출근길에 투정하고 마트에서 줄을 길게 서면 짜증부터 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어 괴롭고 힘들어 살맛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지겹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불평과 불만도 병마와 싸우며 하루 앞도 장담 못하는 이들에겐 간절히 원하는 일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삶도 측은하게 여길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야 객관적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셈이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 내면을 바라보면 내가 그때는 많이 외로웠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런 자기 위로가 있는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옳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출근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삶이 보이기도 하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가까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 오랫동안 마음을 주고받은 남자친구가 자신을 방치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도 인생의 무수한 고민에 괴로워하고 수많은 상처를 이기느라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용서하게 된다. 그 남자를 전보다 존중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러지? 하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엄마,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건데? 너 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을 잘 생각해보자. 세상 일에 갑자기라는 것은 없다.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 중 갑자기 그렇게 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그들도 이미 많은 신호를 주었지만 그 신호와 이야기를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아마드, 숙제 검사했니? 네마자데, 아니, 아마드, 내가 내 숙제를 해왔어. 영화 마지막쯤 초등학생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친구를 걱정하는 것보다. 그치, 그 사람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지. 아이를 통해 진정성까지 갖춘 사람에 대한 연민이 가슴 깊이 다가왔다. 다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 숙제를 대신하기 전 영화 속 이야기에서 아마드의 진심이 느껴졌다. 아이를 통해 진정성까지 갖춘 사람에 대한 연민이 가슴 깊이 다가왔다. 숙제 검사 시간에 영화는 시작된다. 숙제를 공책에 하지 못한 네마자데는 선생님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고 울음을 터뜨린다. 짝꿍인 아마드는 옆에서 친구를 애처롭게 바라본다. 집에 돌아온 아마드는 숙제를 하기 위해 공책을 펼치다가 실수로 네마자데의 공책까지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된다. 아마드의 눈앞에 네마자데의 우는 모습과 숙제를 한 번만 더 안 해오면 퇴학시키겠다던 선생님의 엄포가 떠오른다. 아마드는 어머니 몰래 친구 공책을 들고
네마자데가 사는 마을 포시테로 향한다. 아마드의 어머니는 아마드가 실수로 네마자데의 공책을 가지고 왔다고 상황을 설명해도 듣지 않았다.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아들인 아마드가 딴짓을 하지 않고 빨리 숙제를 마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네마자데가 한 번 더 숙제를 하지 않으면 퇴학을 당할 수 있는 처지를 알고 있는 아마드는 어머니 몰래 먼 동네인 포시테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아마드의 예상과는 달리 포시테는 제법 큰 마을이었다. 길을 헤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지만 아무도 네마자데가 누군지 모른다. 아마드는 점점 초조해진다. 일단 마을로 다시 돌아온 아마드는 엄마와 할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바빠진다. 그러던 중 우연히 네마자데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포시테 마을로 돌아가는 그를 쫓아 다시 달린다. 그러나 어렵사리 따라가 도착한 그의 집에 네마자데가 없었다. 그 동네엔 네마자데라는 이름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 남자도 다른 네마자데의 아버지였다. 벌써 골목길에 어스름이 잦아들고 친구 공책을 들고 달리던 아마드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아마드는 밤새워 친구 숙제까지 대신한다. 다음날 선생님은 여느 때와 같이 숙제 검사를 하고 네마자데는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린다. 그때 뒤늦게 교실에 들어선 아마드는 친구에게 공책을 건넨다. 그리고 네마자데의 옆에 앉아 숙제 검사했니? 하고 물어본다. 네마자데는 아니 라고 대답하자 내가 내 숙제 해왔어 라고 말한다. 선생님이 펴든 네마자데의 공책에는 작은 꽃잎이 꽂혀있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며 영화는 끝난다. 자신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무작정 달려본 적이 있는가?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만을 위해 달리고 뛰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큰 숙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남들이 봤을 때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도 본인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어떤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는 의미다. 그로 인해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고 폭넓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며 든든한 지원군까지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평생 함께할 반려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사업 파트너, 직장 선후배 동료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인연을 맺으면 상대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주지만 자기 자신을 포근하게 하는 정서적 충만감도 얻을 수 있다. 지금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버겁게만 느껴지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 큰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다. 혼자서만 붙잡고 있지 않아도 돼. 좀 내려놔도 돼. 내가 해줄게. 내 숙제. 설령 상대가 장난으로 가볍게 받아 넘긴다 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는 위로는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